오늘 장을 복습하고 내일 장을 공략하겠습니다. 참 투자 대비하기 좋은 시간 밤 11시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저는 내일장 공략 노트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강채림입니다. 저희 내일장 공략 노트에서는요, 오늘장 복습과 함께 내일장 전략 체크해보고요, 특징주와 섹터까지 짚어드리고 있습니다. 또 종목 고민을 가지고 계신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시청자 종목 상담 코너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저희 화면에 번호 정보 나가고 있습니다. 문자 유료 100원에 샵 3989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과 함께 고민 남겨주시면 자세한 상담 가능하십니다. 또 생방송 중에서만 정보 받을 수 있는 무료 과외방도 열려 있는데요. 저희 하단에 네모 박스 보이실까요? QR코드라는 겁니다. 여기에 휴대폰 카메라 켜고 가져다 대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뜨게 되는데요. 저희 무료 과외방으로 바로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고요. 생방송 50분 동안만 열려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입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국내 증시는 장 초반부터 외국인의 매도세가 거셌습니다. AI 거품론이 다시금 떠오른 건데요. AI 거품론에 대한 논란의 불씨는 여전히 뜨겁지만 우리 시장은 차갑게 식은 분위기입니다. 코스피는 4,100선을 내주면서 2% 가까이 하락했고요. 시총 상위주 역시 대부분 하락 마감했습니다. 코스닥은 장 초반 다소 밀리는 모습을 보였지만 바이오 중심의 순환매에 힘입어서 소폭 상승 마감했습니다. AI 거품론에 찬바람이 불었던 오늘 시장 분위기, 송범선 자문위원님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송범선 자문위원입니다. 네, 여러 가지 힘든 점들이 많습니다. 참으로 실적 부분도 그렇고 금리 인상, 일본 같은 경우 금리 인상이고 미국 같은 경우는 금리 관련된 부분들 있고요. 그리고 전반적인 AI 거품론, 이 세 가지가 너무 힘들다 이렇게 좀 보는 장세인데요. 여러분들이 이런 장세에서도 현명하게 좀 잘 풀어서 현명한 투자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내일장 공략 노트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장 복습 노트부터 살펴볼 텐데요. 오늘 AI 거품론이 또다시 제기되면서 대형주들이 많이 하락했죠. 오늘 시장 분위기 대형주는 좀 약세였는데 어떻게 보셨을까요? 코스피가 많이 안 좋았어요. 네. 그렇죠. 코스피가 1.84%가량 떨어지면서 그 전에 미국 나스닥이 1.6%가량 떨어진 것보다 더 안 좋았다. 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반면에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상승이 나왔는데 네. 우리나라는 이 코스피가 이 반도체 중심이다 보니까 네네. 시가총액 상위권이 결국은 미국의 나스닥에 있는 엔비디아라던가 브로드컴 이런 AI 기업들이 좀 떨어진다고 한다면은 결국 우리 코스피도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영향을 많이 받죠. 네,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코스닥보다는 코스피가 더 AI 거품론의 영향을 좀 크게 받는다 이렇게 좀 볼 수 네. 있겠고요. 지금 사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생각하면은 코스닥이랑 나스닥이랑 연계될 것 같은 닭으로 끝나다 보니까 네네. 그런 생각도 들지만 오히려 코스닥은 반도체 기업들보다는 네. 지금 시총 상위권주들이 바이오 아니면 2차 전지 이런 쪽들이 많다 보니까 특별히 또 반도체 쪽은 아니다 이렇게 좀 보실 수 있겠고, 지금 전반적으로 미국발 AI 거품론이 재점화되면서 약세장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점들 코스피가 좀 다시 한번 4천선으로 눌렸다라는 점이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 발표될 이 미국 경제 지표에 대한 경계 심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반도체 그리고 AI 관련 이런 업종들이 많이 눌렸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요. 그리고 보시면은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5%가량 상승을 했는데 이게 이제 반도체가 좀 안 좋다 보니까 바이오가 반면 이런 힘을 실리면서 수급적으로 좀 더 많이 좀 실렸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요. 네. 또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소폭 상승을 해가지고 이런 점들은 좀 긍정적이었습니다. 반면에 삼성전자는 3%가량 떨어졌고 네. 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도 5%가량 떨어지면서 방산주 역시 좀 조정을 받는 이런 양상이었는데요. 그러니까 기존의 주도주, 우리 2025년 주도주가 반도체, 방산 이런 쪽 있잖아요. 그런 계통이 오늘은 조정을 많이 받았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고요. 지금 AI 버블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면요. 이 브로드컴 CEO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AI 매출이 BAI 매출보다 총 마진이 더 작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AI가 그렇게 막 수익성이 크지 않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매출은 어느 정도 나오는데 네. 마진이 작다라는 거는 결국은 그 순이익, 그러니까 그 남는 게 퍼센트 순이익이 좀 다 작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고요. 결국은 브로드컴이 이번에 실적이 뭐 그렇게 나쁘게 나온 건 아닌데 네. 예상치보다는 좀 기대에 못 미쳤다 이래가지고 크게 떨어졌어요.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12일 날 발표를 했는데 실망감으로 하락세가 나타났다 이렇게 좀 보고, 그래서 지금 시장이 이 발언을 계기로 AI 산업에 대한 수익성 의구심이 제기되면서요. 지금 사실 뭐 챗 GPT 같은 경우도 네. 오픈 AI가 그런 게 있습니다. 그 굉장히 구독자가 많잖아요. 8억 명 이렇게 된다고 네.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저도 구독하고 있습니다. 아, 네네. 그런데 놀랍게도 네. 챗 GPT를 만드는 오픈 AI가 적자기 때문에 아직 네. 예, 그게 이제 구독을 하지만 하고 있지만 그 실제 수익으로 유료 구독자는 3%밖에 안 된다고 하네요. 네. 그래서 3%밖에 안 되다 보니까 이런 점들이 수익성에 대한 의구심이 좀 제기된다 이런 점들이고, 지금 FOMC에서 금리 인하는 했지만 이 파월의 매파적인 발언, 뭐 내년에는 금리를 한 번만 인하할 것이다, 뭐 네. 이런 말들 했었고요. 뭐 오라클 같은 경우도 최근에 11일 날 실적 발표했는데 많이 떨어졌어요. 급락을 해가지고 이 실적이 생각보다 좋지 않다, 뭐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일본 쪽을 좀 살펴보시면요. 일본이 19일 날 이 통화정책 회의에서 금리 인상을 할 예정입니다. 오, 네. 자, 근데 이게 기존에 0.5%였는데요. 네. 이걸 0.75%로 이렇게 0.25% 올린다는 거죠. 자, 근데 이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네. 무슨 문제일까요? 예, 원래 그 일본이 거의 제로 금리다 보니까 네. 이자를 별로 안 줘도 되잖아요. 네. 빌렸을 때, 돈을 빌렸을 때, 대출을 했을 때 이자를 조금만 진짜 0.5%뭐 이렇게만 주면 되는데, 그래서 이거를 일본 돈을 빌려가지고 네. 뭐 다른 나라 주식에 투자한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왜냐하면은 우리나라 사람들도 우리도 지금 금리가 2%뭐 이렇게 넘어가니까, 그렇죠. 또 미국 같은 경우는 뭐 국채 이런 거는 뭐 4% 5% 넘어갑니다. 그래서 차라리 일본에서 돈을 빌려서 미국에 투자를 한다거나, 아, 네. 뭐 일본에서 돈을 빌려서 한국에 투자한다거나 이렇게 되는데, 지금 일본이 이거를 금리를 높여버리면은 이자 부담이 더 커지기 때문에 네. 그냥 팔고 그 주식을 팔고 네. 다시 돈을 상환하는, 대출금을 상환하는 이런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일본 돈을 빌려가지고 저금리인 거를 빌려서 다른 데 투자하는 게 엔캐리 트레이드인데, 네. 이 엔캐리 트레이드의 청산을 촉발한다는 거죠. 그래서 일본의 돈이 다시 돌아오면서 그 다른 주식들을 팔면은 매도 물량이 쌓이면은 주가는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겠네요. 예, 이런 점들 봤을 때는 지금 악재다. 이게 글로벌 증시에는 좀 네. 악재로 좀 작용을 한다 이렇게 좀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좀 안 좋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오늘 수급을 좀 체크를 해보시면요. 외국인이 많이 팔아요. 네. 그래서 코스피, 코스닥, 선물 다 이렇게 대량 매도로 나타나고 기관도 매도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개인들이 많이 사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수급이 좀 안 좋다. 현재로서는 이렇게 좀 오늘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 개인들의 매도 흐름을 좀 보면요. 오늘 원익홀딩스를 많이 팔았고, 또 뭐 로스웰, 제형솔루텍, DIC, 뭐 이런 한국전력, 포스코 DX 뭐 이런 종목들을 좀 많이 팔았다. 이 종목들은 이제 개인들이 많이 팔았기 때문에 그래도 그 기관이나 외국인이 좀 들어온 그런 종목들로 판단을 할 수 있겠고요. 네. 다만 이제 원익홀딩스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이거 로봇 관련으로 좀 네. 많이 회자가 되는데, 지금 오늘 너무 많이 올라서 약간 과매수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네. 드니까, 여러분들이 이 중에서도 너무 등락률 높은 것보다는 네. 오늘 이렇게 너무 많이 올라간 거는 개인들이 팔고 나가도 약간 부담스러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말고 이렇게 좀 많이 안 오른 거, 네. 한국전력이나 포스코 DX 정도가 네. 저는 뭐 좀 괜찮지 않을까. 오늘 내일 공략하기에는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코스피, 코스닥을 좀 보시면 코스피는 뭐 다 떨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특이점은 섬유, 종이 뭐 이런 것들, 제약, 네. 이렇게 우리 일상생활과 좀 밀접한 네. 그런 업종들은 좀 괜찮았고, 코스닥에서도 역시
유통이라던가 오락 문화 이렇게 생활 네. 음식료 담배 이런 일반 서비스 생활 이런 쪽과 좀 밀접하다 이렇게 오늘 좀 많이 올랐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도 보시면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섬유, 가정용품, 백화점 이런 것들 좀 많이 네. 올랐고 그 반대로는 이 바이오, 제약 바이오가 좀 많이 올랐죠. 네. 제약 바이오가 좀 좋았고 일반 생활용품이 강세를 보였다. 반도체 기술주들이 약세가 나타났다. 이렇게 좀 판단할 수 있겠고요. 네. 코스피 같은 경우는 오늘 좀 많이 눌렸는데 그래도 좀 다행인 거는 이렇게 보시면은 양봉이 나타났거든요. 네. 이 양봉이 나타났다는 건 뭐냐면은 그래도 최하 최고로 안 좋을 네. 때보다는 올랐습니다. 그래도 그러니까 오늘 시초가보다는 올라서 마감을 한 거죠. 플러스로. 그래서 그래도 빨간 봉으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그래도 장 마감으로 갈수록 투심은 어느 정도 회복됐다 이렇게 보고요. 코스닥 역시 투심이 많이 회복됐어요. 그래서 사실 이것도 코스닥도 마이너스가 좀 컸는데 네. 장대 항목이 좀 나왔기 때문에 시초가보다는 시간이 지나면서 낮의 대수로 네. 좀 많이 회복을 한 그런 경우로 볼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면서 네. 우리 오늘 좀 이제 약세장이긴 했는데 네. 그래도 희망적인 거는 장 마감할 때는 네. 처음보다는 좀 많이 회복을 했다는 점. 네. 이게 좀 희망적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항상 왜 그러는 걸까요? 항상 오늘 코스피나 코스닥이 처음에 장 초반에 눌려서 시작한 것처럼 네. 그렇게 하락세로 시작할 때는 꼭 마지막에 주가를 올리려고 하는 흐름이 보이더라고요. 그럴 때는 서로 이제 막으려고 하는 건가요? 하락하는 걸? 뭐 아무래도 뭐 그 하락을 해서 손실을 네. 보는 그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음. 특히 이제 파생 상품 쪽에서 특히 뭐 선물이라던가 옵션 쪽에서는 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좀 커지기 때문에 손실이 커지기 때문에 마지막이라도 확 끌어올려가지고 특히 네. 뭐 선물 옵션 만기일 이럴 때는 네. 확실히 그런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파생 상품이 현물을 또 끈다. 그래서 웩더 독이라고 해가지고 네.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뭐 이런 경우도 네. 나타나거든요. 네. 왜 그러면은 사실은 파생 상품은 꼬리 쪽인데 그렇죠. 꼬리 쪽을 여기는 레버리지가 크다 보니까 네. 이 레버리지 큰 거를 살리려고 하다가 막 삼성전자를 막 사들인다거나 아니면 오히려 반대로 판다거나 이 공매도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나타나서 오늘은 뭐 그렇게 좀 많이 좀 뒤숭숭했던 그런 장세가 아니었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자문용님의 오늘장 복습 노트 살펴봤는데요. 이게 꺼질 듯 꺼지지 않는 외국인의 매도세에 타격을 많이 받았던 오늘 우리 국내 증시였습니다. 시장 분위기는 쌀쌀하지만 또 시청자분들의 주식 계좌는 따뜻해야겠죠. 저희 내일장 공략 노트에서는요. 시청자분들이 가지고 계신 종목 고민도 함께 전략 세우고 있습니다. 저희 화면에 번호 정보 나가고 있고요. 문자 유료 100원에 샵 3989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과 함께 고민 남겨주시면 자세한 전략 함께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이렇게 자문형님이 준비해 오신 복습 노트 살펴봤고 이어서 이제 특징주를 살펴볼 시간인데요. 오늘처럼 주가 등락이 반복될 때는 어떤 테마를 봐야 할지 많이 헷갈리는 날이죠. 이럴 때를 위해서 자문형님이 3가지 테마에서 준비해 오셨다고 합니다. 오늘 첫 순서는 저희 방송에서 처음으로 소개해드리는 테마인데요. 오늘 첫 순서 어떤 테마로 시작할까요? 네, 토지 개발 쪽입니다. 네, 처음이에요. 네, 그렇죠. 근데 이게 지금 상당히 중요한 게 네. 정부 정책하고 또 맞물려 떨어지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토지 개발 관련된 이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 내 대형 터미널들이 일제히 이제 개발의 물꼬를 트고 있다. 이렇게 좀 보거든요. 그래서 하림지주가 여기서 좀 대장으로 좀 자리 잡고 있다 이렇게 보는데요. 하림지주는 서초구의 양재 화물터미널 개발에 나섰어요. 그래서 토지개발 수혜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이렇게 좀 보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서울시에서 주도하고 있는 이런 토지개발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보는데요. 결국 부동산 정책 같은 거죠.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을 해보셔야 되는 게 이 서부 T&D가 있습니다. 서부 T&D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또 제가 월요일 날 그 특징주로 또 소개를 드렸던 그런 종목인데요. 이 서부 T&D는 용산 토지 개발 소재 수혜가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러면 이제 그 서부 T&D의 그
호텔 드래곤 시티 뭐 이런 호텔이 이제 용산에 있거든요. 용산에. 그래서 용산에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토지개발 수혜로 자리 잡는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중국과 뭐 이렇게 중국과 일본의 갈등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중국의 일본 여행 이런 금지 가능성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이제 대만을 공격한다고 하니까 이제 일본이 또 이제 새로운 여자분 총리가 이제 또 강경하게 나오죠. 그렇다 보니까 중국과 일본이 갈등이 높아졌고 그런 점에 따라서 서로 여행 가기가 힘들어지니까 그 여행객들이 한국으로 온다. 이래가지고 서부 T&D 추천드린 바가 있는데 이번 주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무튼 수익 축하드리고요. 근데 이런 점들이 또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건 용산이지만 여기는 또 서초구 양재에 또 토지 개발이 또 나오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림 지주 같은 경우는요, 좀 어느 정도 급등이 나온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좀 더 이렇게 모멘텀이 붙고 있어요. 그래서 윗꼬리를 2번 달았습니다. 윗꼬리 2번 달고 약간 눌리지만 어쨌든 모멘텀은 아직 있고 거래량 실린 거 아직 크게 빠져나간 건 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긍정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서부 T&D를 좀 더 좀 짚어서 말씀드리면요. 지난주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던 이 자료 화면인데요. 어쨌든 뭐 중국, 일본 갈등이 고조되고 중국 전투기가 일본 전투기 이렇게 겨냥했다는 거죠. 겨냥해서 일본과 뭐 갈등이 높아졌다. 국내에서 호텔하는 게 이제 서부 T&D가 여기 이겁니다. 드래곤 호텔 이거. 그래서 서부 T&D가 용산에서 하는 게 요게 이제 사람들이 많이 올 것이다. 이렇게 리을자다. 이런 말씀도 드린 바가 있는데요. 리을자를 옆으로 이렇게 눕혀놓은 거. 자, 그런데 이게 이제 관광객들이 많이 몰린다. 이런 거죠. 큰 손들이 많이 몰려온다라는 거고 12월 8일 방송에서 관련주로 언급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올랐느냐 보시면은 12월 9일 날 11,740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12월 8일 밤에 말씀드렸으니까 12월 9일 날 시초가로 보시면 되겠죠. 근데 이제 12월 12일 날 16,160원까지 올라가면서 무려 37%나 올랐습니다. 크게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잡으신 분들은 대박 수익 축하드리고 또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큰 수익들 우리 방송 통해서 또 잡아가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난 8일에 특징주로 가지고 오셨던 서부 T&D의 상승률 정말 어마어마하죠. 37%가 넘어가는 상승률을 보고 오니까요. 또 지금 자문형님이 가지고 오는 3가지 테마가 더 기대되는데요. 저희 첫 번째 특징주, 토지 개발 테마의 하림 지주도 놓치지 말고 주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이어서 두 번째 특징주 살펴볼 텐데요. 시청자분들 중에 K-팝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면 지금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바로 K-팝 관련 테마인데요. 엔터테인먼트 테마에서 가지고 왔고요. 어떤 종목이죠, 자문형님? 네, 하이브가 여기서 좀 가장 또 눈에 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2026년 내년에 네. 이 BTS 완전체 복귀 예상됩니다. 네. 그래서 BTS가 이제 군대도 가고 좀 많이 흩어졌었던 상황이었는데 네. 이제는 2026년 상반기에 월드 투어가 본격 가동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으로 매출이 증폭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이 가장 긍정적이고요. 또 여기에 뭐 덧붙이면은 또 뉴진스 역시 또 다시 복귀를 해가지고 어도어로 어느 정도 복귀를 해서 다시 결국은 집을 나갔다가 잠깐 쉬다가 다시 돌아온 거거든요. 뉴진스도. 그래서 뉴진스 역시 큰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이 어도어로 복귀했는데 어도어 같은 경우는 하이브의 자회사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좀 매출로 좀 많이 반영이 될 것이다. 이렇게 좀 보거든요. 자, 근데 최근에 이제 엔터테인먼트 주들이 좀 안 좋았어요, 사실. 네. 그래서 요즘 보면은 뭐 연예인들 많이 사건 사고가 많아가지고 갑자기 또 몇몇 연예인들이 방송을 또 갑자기 쉬게 되거나 은퇴를 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아졌거든요. 네. 자, 그래서 지금 CJ ENM이나 뭐 아니면 스튜디오 드래곤처럼 컨텐츠주들이 많이 쉬어가는 그런 양상들이 많이 떨어지는 그런 양상들이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근데 이 엔터주도 영향을 받아요. 사실 연예인이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거를 벗어나기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리스크는 있다. 이렇게 좀 이런 나쁜 점들도 좀 보실 수 있겠고요. 어쨌든 지금 많이 눌려 있어요. 여러 엔터테인먼트 주들이나 아니면 컨텐츠 주, 당장 시그널2 같은 경우는 이게 방영을 하는지 안 하는지 이런 조진웅 씨 관련해서 좀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런 경우가. 그래서 방영 안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상당히 좀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근데 이제 어쨌든 그렇지만 하이브 자체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BTS라던가 아니면은 뉴진스 이런 복귀 이런 점들이 상당히 긍정적이고 하이브는 이 산하 레이블이 많아가지고 상당히 많죠. 그래서 그런 레이블들이 독립적으로 성장을 시키면서 이렇게 시스템을 잘 갖춰놨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 방시혁 회장을 좀 욕하는 사람도 있긴 한데 그래도 이런 시스템을 잘 갖춰놨다는 것 자체서 장기적으로 한 가수에 의존하지 않고 장기적으로 좀 커나갈 수 있는 그런 체계적인 시스템이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매출 구조가 좀 안정적이다. 우리가 재무를 봤을 때는 비교적 다른 엔터주들보다는 좀 안정적인 그런 경우로 좀 보시면서 지금 바닥권에서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점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 특징주 BTS가 소속된 엔터테인먼트죠. 하이브 소개해 주셨는데요. 뉴진스와 BTS의 복귀 예정으로 상승 가능성 보고 가지고 오셨습니다. 저희 마지막 순서는 오늘 강했던 테마에서 가지고 오셨습니다. 바로 바이오죠. 복습노트에서 바이오 이야기 잠깐 넘어갔을 때 자문형님이 이제 종목명을 이야기했었는데 오늘도 소폭 상승했다고 합니다. 이 바이오주 어떤 가능성을 보고 가지고 오신 걸까요? 바이오주는 굉장히 또 지금 핫한 종목으로 네. 떠오르고 있고 2026년에도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좀 보거든요. 네. 특히 오늘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굉장히 많이 올랐고 그리고 셀트리온 역시 긍정적인 빨간불을 켜줬다. 이렇게 좀 보거든요. 네. 그래서 셀트리온은 미국 시장에 출시된 이런 피하주사형 이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 진펜트라의 성적표가 좀 핵심적으로 긍정적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고요. 네. 사실 셀트리온은 이게 이제 바이오시밀러 대장이죠, 우리나라에. 그래서 바이오시밀러 그러면은 사실 복제약이에요. 기존에 원본 약이 있는데 네. 원본 약이 처음에 특허를 내고 하면은 뭐 이렇게 FDA 통과도 하고 임상 통과하고 이렇게 하면은 네. 비싸잖아요. 굉장히 그쵸. 비쌉니다. 그래서 그런 비싼 것들을 살 돈이 없는 이런 또 서민들을 위해서 셀트리온은 굉장히 싼 값에 복제를 해가지고 카피약을 만들어서 그게 바이오시밀러죠. 그래서 싼 값으로 만드는데 효능은 비슷한, 효능은 네. 거의 똑같은. 왜냐하면은 원 재료가 똑같기 때문에 원 재료를 결국은 그 특허가 끝나는 시기를 맞춰서 특허 있을 때까지는 못 건드리죠. 그러다 특허가 네. 끝나면은 이제는 복제를 할 수 있는 바이오시밀러의 그런 경우로 정말 크게 성공했고 우리나라 바이오시밀러의 한 획을 그었다. 1위다 지금도 이렇게 보는데 주가는 정말 안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2026년 1월에 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를 하거든요. 요게 이제 제약 바이오 업체들 많이 참석을 해가지고 다들 좀 많이 좀 두각을 나타내곤 하죠. 그래서 다시 한번 또 올라갈 수 있고 이런 JP모건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CES 2026도 하는데 이런 것들과 좀 쌍두마차로 가지 않을까. 근데 지금 CES가 하긴 하는데 여기서 이제 반도체주라던가 AI주들이 좀 힘을 받아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AI 버블론이 계속 나오고 있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JP모건 헬스케어에 좀 더 좀 초점이 많이 맞춰질 가능성이 높다. 현재로서는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사실 얼마 전에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합병을 했죠. 그래서 합병을 해서 많은 이슈가 됐고 이렇게 합병을 하면 좋은 거는 서로 회사가 다르면은 그 절차가 복잡하죠. 뭐 수주를 하고 뭐 검토하고 이런 것들이 복잡한데 같은 회사가 돼버리면은 셀트리온은 약을 만들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수출을 해외 수출을 담당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일원화된 체제로 빠르게 소통이 되고 빠르게 절차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런 점들이 좋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셀트리온 제약과의 그런 합병 이런 것들은 약간 미뤄졌긴 했지만 어쨌든 전반적인 상황들은 좀 속도가 더 빨라졌다. 이렇게 경영에 대한 속도 이런 것들이 좀 긍정적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셀트리온이 지금 많이 눌린 상태에서
이게 올랐다가 좀 눌렸긴 했는데 그래도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야금야금 조금씩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사실 AI 버블론이 나오면서 기술주들 흐름이 많이 눌리는 가운데 그나마 또 희망이 될 수 있는 것이 또 세트리온이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우리 지금 보시면은 뭐 제약바이오는 미국에서 이제 CDMO, 그러니까 뭐 생물보안법 이런 것들이 좀 연기되긴 했어도 어쨌든 중국을 견제하는 흐름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에 따른 CDMO 기업들,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라던가 등등은 또 위탁 생산할 수 있는 것들은 여전히 상방으로 좀 열려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두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술 이전하는 기업들도 이제 뭐 알테오젠이라던가 이런 쪽도 최근에 독일 쪽에 특허 문제가 생기면서 좀 많이 눌렸는데 결국은 매출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성장을 해 나가거든요. 그리고 이제 알테오젠은 특히 이제 적자였다가 흑자로 돌아서는 이런 경우로 보여지기 때문에 기술 이전 기업들도 다시 한번 좀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2026년에 좀 모색하면 좋겠다.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특징주 셀트리온까지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기술주가 약해져 있을 때 바이오주가 제2의 테마로 뛰어오르는데요. 이때 바이오주 너무 많아서 어떤 거를 매매해야 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오늘 특징주 셀트리온 주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내일장 공략하기 좋은 특징주 3가지 내일장 전략 짜실 때 참고하시라고 소개해 드렸고요.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도 고민 함께 해결해 나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 시청자 종목 상담 코너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저희 신청번호 화면으로 나가고 있고요. 문자 샵 3989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과 함께 고민 남겨주시면 빠르게 신청 가능하시고요. 저희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이 QR코드 카메라 키셔서 스캔하시면 그 무료 과외방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신청 가능하십니다. 그럼 저희는 자세한 종목 상담 신청 방법과 함께 무료 과외방에서 받아가실 수 있는 다양한 혜택들까지 더 큰 화면으로 만나고 돌아오겠습니다.
내일장 공략 노트 이어가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청자 종목 상담 코너가 시작되는데요. 저희 참여 방법 빠르게 한 번 더 안내드리겠습니다. 저희 화면에 번호 정보 나가고 있고요. 문자 샵 3989번으로 종목 고민 보내주시거나 우측 하단 QR코드 찍고 과외방 입장하셔서 종목명, 매수가, 비중과 함께 고민 남겨주시면 빠르게 신청 가능하십니다. 그러면 저희 첫 번째 사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뒷번호 3068 사용하시는 시청자분 고민이고요. 종목명 삼화왕관이시고 매수가 28,700원에 비중 30% 가지고 계십니다. 이분께서 많이 떨어졌다 싶어서 샀는데 지금 도대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라고 상담 내용 남겨주셨는데 대응 전략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망한가는 이게 굉장히 좀 하나의 입지전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네. 어떤 점이냐면은 우리가 이제 병뚜껑, 네. 병뚜껑의 1인자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저는 이런 거는 좀 긍정적으로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네. 1위들이 있잖아요. 네. 어느 분야에서나 챔피언이 있고 네. 탑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마안가는 이 병뚜껑 분야에서 탑인가요? 예, 탑입니다. 최고. 어, 그래서 결국 병뚜껑은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이렇게 네. 유리로 돼 있는 유리병이 네. 있으면은 거기 병막에 병뚜껑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가장 또 중요한 그런 요소들로 자리 잡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고, 특히 오늘 같은 경우는 아까 좀 말씀드렸다시피 그 기술주들이 눌리고 일상생활 용품들이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그래서 뭐 섬유 이런 것도 그렇고 화장품도 그렇고 많은 일반 생활 용품들이 올랐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 사모안가는 사실 오늘 1.2% 올랐는데 앞으로 상승할 가능성은 좀 크다 이렇게 좀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게 왜냐하면은 사실 우리가 이제 기술주 같은 경우는 서로 이제 우열을 가리기가 힘든 부분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6개월, 1년 지나면은 뭐 2배 이상씩 성장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무어의 법칙이라고 하죠. 사실 뭐 2년에 2배씩 성장한다, 무어의 법칙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후발주자가 갑자기 선두주자를 따라잡기도 하고 막 이렇게 엎치락 뒤치락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산업에서 병뚜껑 산업에서 한번 자리 잡으면요, 고객사를 확보해 놓으면은 막 병뚜껑에서 뭐 발암 물질이 발견되지 않는 이상 그냥 수익은 꾸준히 간다고 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모안가는 뭐 아직까지 그런 문제가 없어요. 여러 가지 환경적인 문제도 없고, 뭐 아까 말씀드렸던 발암 물질이 나온다 이런 것도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 사업은 그냥 꾸준히 가는 사업이고 고성장 산업은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훌륭한 고객사들을 좀 많이 확보하고 있는 게 또 사모안간이고, 지금 보니까 지금 해외 10개국에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쪽으로도 하고 있다. 국내 쪽뿐만 아니라. 그래서 플라스틱 용기라던가 이런 쪽으로 해외 쪽으로 장기적으로 좀 잘 기술력, 특허 이런 것들을 잘 마련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자,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 이제 보시면은 이 빨간 선이 있는데, 이 빨간 이동평균선 20일 이동평균선인데 여기를 좀 약간씩 돌파하는 흐름, 이런 것들은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바닥권에서 탈피하는 흐름들이 나올 수 있다. 이 사모안간이 좀 많이 눌렸거든요. 자, 그래서 많이 눌려서 저는 이제 탈피한다 이렇게 보고, 이게 수익 구조 괜찮아요. 부채는 86%로 얼마 없고 유보율이 1000%가 넘습니다. 그래서 현금 흐름이 아주 좋은데, 매출도 뭐 2021년에 1,400억 원대에서 이제 2024년에 1,600억 원대까지 올랐기 때문에 매출도 성장세가 좀 있는 부분이고요. 저는 여기가 좀 괜찮은데 자사주가 11%나 돼요. 그래가지고 자사주가 많으면 보통 이제 기업이 스스로를 믿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나 자신을 믿는 그런 흐름들은 아주 좀 좋은 경우다. 자사주 이렇게 좀 보고, 광동제약이 들어왔는데요. 광동제약은 이 회사가 좀 특이한 게 뭐냐면은 그 예전에 삼다수, 광동제약이 제주 삼다수 이런 걸로도 많이 히트를 쳤고, 그래 꾸준한 그런 스테디셀러 상품들을 잘 다룹니다. 근데 여기가 광동제약이 이걸 샀다는 거는 이거 병뚜껑 역시 스테디셀러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할 수 있겠고요. 지금 보면 PBR 0.5에다가 PER 8, 그리고 현금 배당 수익률이 3.8%라서 이것도 꽤 많은 거거든요. 현금 배당도. 그래서 지금 사실 12월 연말이 곧 앞두고 있고 배당 시즌이에요. 배당 연말 되면 배당 많이 주는데, 배당 받는 그런 요량으로도 한번 들어가 볼 수 있겠다. 그래서 저는 지금 사모안간을 좀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지금 갖고 계신 분이 사모안간을
만약에 뭐 장기적으로 가져가신다고 한다면은 뭐 나쁘지 않겠다 이렇게 보고 지금 장기적으로 한번 보유하시고 이번 배당도 한번 받아보시면서 내년까지 쭉 끌고 가는 전략 이게 좀 긍정적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삼화왕관 가능성 굉장히 크게 봐주셨는데요. 장기 보유 의견 주셨고요. 병막의 제조업체 중에 현재 탑이라고 합니다. 이 차트적 관점으로 바라보셨을 때도 곧 바닥에서 올라올 거라고 하셨으니까요. 장기 보유 관점 한번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저희 그럼 이어서 두 번째 상담도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뒷번호 9040 사용하시는 시청자분 고민이고요. 종목명 61CNS고요. 매수가 2,000원에 비중 20% 가지고 계십니다. 이분께서 언제까지 보유해야 할지 이제 보유 전략 한번 물어보셨는데 어떻게 전략 세우는 게 좋을까요? 네, 이 종목은 사실 뭐 지금 굉장히 너무 강합니다. 사실 추세가 너무 강한데요. 네. 뭐 오늘 상한가가 나와가지고 네. 이거를 뭐 일단은 가져가시면서 네. 따라가시다가 이게 흐름이 꺾일 때가 있어요. 흐름이 음. 꺾일 때 저는 그런 단기적인 매도 관점 이런 것들을 좀 포착을 하는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데 네. 일단 수급은 괜찮습니다. 이 보면은 기관이 지금 여기서 들어왔거든요. 12월 11일 날 18,000주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금융투자 쪽에서 들어왔어요. 이거는 뭐냐? 증권사 쪽입니다. 증권사에서 좀 들어왔고 외국인들도 지금 매도한 것도 있지만 매수한 게 더 많아요. 지금 종합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외국인의 매수 자금들이 많고 기타 법인 쪽에서 많이 사들이고 있다 이렇게 보고요. 기업은 막 그렇게 내재 가치가 막 강한 편은 아닙니다, 사실. 그래서 뭐 사실 뭐 부채가 좀 많은 편이긴 해요. 114%에다가 유보율이 400%면은 현금 흐름이 좋은 편은 아니고 사실 최근에 이제 영업이익 분기별로 봤을 때 영업이익 적자를 2번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자체가 실적 가치가 탁월한 그런 기업은 아니다. 배당도 뭐 주지는 않는 편이네요. 0%로 뜨거든요. 자, 그래서 뭐 외국인 지분율은 1.19%인데 사실 외국인이 보유한 게 1%면은 좀 약간 불안합니다, 이거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외국인은 뭐 대형주 같은 경우는 30% 이상 보유를 하고 있는 게 좋고 여기 보면 나오죠. 외국인 지분율. 이거 주식 얼마나 외국인이 갖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 누적입니다, 누적. 근데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요. 그래도 한 6%는 넘어야 돼요. 제가 예전에 보니까 거래가 정지되는 종목들, 그러니까 안 좋은 종목들을 통계를 매겨봤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보니까 외국인 지분율이 하나같이 6%를 잘 못 넘더라고요. 그 네. 커트라인이 있더라고요. 약간. 네. 그래서 한 3개, 4개 정도를 보니까 그렇게 됐다. 그래서 최근에 거래 정지됐던 종목들 평균을. 그래서 2025년 그런 것들을 좀 보니까 그렇고 그래서 지금 외국인 지분율이 낮은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오늘 상한가를 갔지만 이게 일시적인 것에 그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내일 이제 1분봉을 보시다가 1분봉에서 이제 꺾이는 부분이 있을 거거든요. 꺾이는 거. 1분봉에서 보시면은 뭐 20분선, 20분선에서 데드크로스가 나오는 그런 시점. 한번 시초가는 올라가서 시작을 할 거예요. 시초가는 크게 급등을 시작하지만 한번 크게 꺾일 때 그때 매도로 대응하고 또 다른 종목들 잡아보자.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61CNS 현재 외국인의 지분율이 1%인데요. 너무 지분율이 낮다고 합니다. 최소 6, 7%는 넘어가는 게 좋다고 하고요. 또 오늘 상한가가 일시적일 수도 있기 때문에 1분봉으로 보시다가 하락할 때 매도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이 부분 꼭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저희 이어서 세 번째 종목 상담 들어가 보겠습니다. 뒷번호 6103 사용하시는 시청자분 고민이고요. 종목명 현대차이시고요. 매수가 32만 원에 비중 20% 가지고 계십니다. 이분께서 자동차 관세 올린다고 올해 말이 너무 많았는데 지금 흐름이 어떤지 궁금하신 것 같고요. 또 현대차가 관세 영향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지 그 부분 궁금하신 것 같거든요. 이 부분 바로 상담 부탁드릴게요. 아, 그렇죠. 이 관세가 사실은 네. 저는 2025년의 키워드라고 보거든요. 네. 트럼프 정부에서 가장 강하게 밀어붙였던 게 관세 정책이었죠. 요즘은 잘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뉴스에서. 그렇죠. 또 네. 많이 하락할 때는 또 관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하다가 네네. 또 갑자기 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네. 근데 이제 관세가 사실 뭐 2025년 키워드였는데 네. 이 자동차가 가장 많이 두드려 맞았던 게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뭐 사실 자동차를 25%로 한다. 뭐 이런 말들이 나왔는데요.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오면서 경주에 와서 네. 막 금관도 받아가고 네. 하면서 협의를 봤어요. 협의를 봐서 15%로 낮췄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적용 시점이 언젠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언젠지 말씀드리면요. 12월 4일자로 공식 발효가 됐습니다. 그래서 네. 2025년 12월 4일자로 15%로 적용이 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 전에 것도 25%로 다 적용되는 게 아니라 11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됩니다. 그래서 무슨 말 소급이 뭐냐면은 11월 1일 이후에 우리나라에서 미국으로 수출한 그런 한국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같은 경우는 11월 1일 이후에 판매 수출한 거는 모두 15%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미리 땡겼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15% 되다 보니까 이거 관세 때문에 자동차 말이 많았고 문제가 많았거든요. 주가도 많이 눌렸었고. 근데 이제 저는 뭐 크게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또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경우다. 근데 주가가 많이 눌렸다가 최근에 12월 8일까지 또 반등도 어느 정도 나왔어요. 그래서 큰 문제는 없는 그런 시점으로 보여지고 있고 지금 여기 눌렸지만 이거는 뭐 큰 문제는 없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요. 지금 환율이 상당히 높잖아요. 지금 환율이 뭐 1,470원 이렇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뭐 환율이 높으면요. 수출주는 굉장히 유리해집니다. 왜냐하면은 네. 결국은 환율이 높으면 안 좋은 건 수입하는 기업들은 해외에서 비싸게 사와야 되니까 안 좋고 네. 수출하는 기업은 뭐 1달러를 1,000원에 팔던 걸 1,400원에 팔 수 있으니까 똑같은 1달러로 팔아도 예전에 1,000원 벌던 걸 1,400원 벌 수 있으니까 네.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현대차는 사실 뭐 수출 기업이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수출 기업이죠. 뭐 반도체가 거의 1위라고 보면은 우리나라의 수출 기업 중에서 2위가 자동차죠.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이런 것들 환율이 올라간다는 거는 현대차한테는 좋은 점이다. 그래서 이 정도 눌린 건 아무것도 아니고 관세도 어느 정도 지켜냈고 환율도 올라가고 이런 점들이 상당히 좀 유리하다고 보고요. 또 최근에 뭐 인도 쪽에 법인도 만들었고 인도가 인구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 많은 인구들의 자동차를 판매를 한다라는 것이 현대차의 원동력으로 자리 잡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현대차 같은 경우는 우리가 좀 장기적으로 가져가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저는 이런 건 있어요. 현대차도 좋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더 좋아하는 건 현대차 우가 더 좋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이 우선주인데요. 왜 좋으냐? 이거 배당이 좀 더 높아요. 보통주보다. 네. 그래서 어차피 지금 배당 시즌이 다가왔기 때문에 12월 연말에 배당 받아야 되는데 현대차 우가 조금이라도 더 많이 줍니다. 현대차 보통주보다. 다만 우선주가 안 좋은 점도 있죠. 뭐냐면은 우리가 보통주는 주주총회에 참여해서 나의 의결권을 발휘를 할 수 있는데 네. 우선주는 주주총회에 참여를 못 하게 되죠. 그래서 내가 경영자나 아니면 주주로서의 한 표 행사하는 거는 어렵다. 근데 여러분들 대부분 내가 주식이 뭐 많다거나 엄청 뭐 대주주가 된다거나 최근에 뭐 어떤 종목 신원종합개발 이런 종목은 막 물타기 하다 보니까 2대 주주가 된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네. 근데 그 정도로 내가 대주주가 되거나 아니면은 그런 거 아니라면은 대부분 주주총회 잘 안 가실 거예요. 그리고 소액주주들 주주총회 가시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 뭐 정보도 잘 안 알려줍니다. 그 IR 쪽에서. 그래서 사실 저는 제 정보의 제한이 어느 정도 한정돼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기 귀찮아서 안 가시는 분들도 많고 그런 분들은 아무래도 배당이라도 조금이라도 더 받는 현대차 우선주가 더 낫다. 저는 이렇게 보고 우리 현대차 한번 노려보자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현대차 주가가 현재 눌림목에 있지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말씀해 주시면서 관세도 인하됐기 때문에 장기적 보유 의견 주셨는데요. 또 현대차 우선주도 굉장히 좋다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이 부분도 참고하셔서 매매 전략 세워보시길 바랄게요. 네, 저희 시간 관계상 종목 상담 여기까지 진행해 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내 주식 계좌에 빨간불을 켜줄 히든 종목 시간이 드디어 찾아왔습니다. 저희 히든 종목 오늘은 또 어떤 테마에서 가지고 오셨을지 굉장히 궁금해지는데 오늘은 어떤 테마에서 히든 종목 찾아오셨을까요? 네, 오늘은 구글이 탐내는 기업입니다. 구글이 탐내는 기업. 네, 저도 굉장하죠. 탐내는데요. 그렇죠. 구글은 전 세계 인터넷을 꽉 잡은 네. 제패한 그런 기업이죠. 글로벌 기업이고 이번에 TPU를 만들면서 또 AI 쪽으로도 혁명적인 그런 기업인데 네. 이 구글이 탐내는 기업이고 실제로 지분 확보를 했던 기업이에요.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종목을 좀 보셔야 되는데
좀 살펴보시면은 구글뿐만 아니라 네이버도 대량 투자를 했어요. 이 종목이에요? 네, 네이버가 무려 1,105억 원 가량의 네. 지분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의 대량 투자가 자본이 들어오고 있다. 큰 형님이 두 명이나 있어요. 네이버가 있고 구글이 있고 이 든든한 뒷배가 좀 마련돼 있다 이렇게 보고 미래 가치를 높게 전망하면서 급성장한 IT 서비스 기업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자, 그래서 이 기업은 굉장히 인터넷 이런 쪽으로 좀 발달돼 있고 무려 약 200만의 고객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꾸준한 수익이 창출돼요. 예, 매출이. 이 기업을 거쳐서 매출이 창출된다.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 기업은 계속해서 성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길목에 놓여 있다. 이렇게 좀 봅니다. 그래서 이제 대상승 탄력이 감지되고 있다. 이 점을 볼 수 있겠고요. 2022년 이후로 3년 연속 해마다 연매출이 성장 중입니다. 그래서 2022, 23, 24, 25 계속 매출이 올라가고 있다 보니까 이게 고객사가 꾸준한 매출을 가져다 준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네이버가 과연 이렇게 지분을 탐낼만 하구나 말씀드리고요. 그거를 증거를 좀 보여드릴게요. 이게 어떻게 되는지. 여기 보시면은 구글이 아까 탐낸다 그랬잖아요. 이 급등 가능할 기업의 큰 성장을 보고 매수 흐름인데 여기 보시면 구글 인터내셔널 LLC에 보시면은 이 종목을 7.24% 확보를 했어요. 예. 그래서 구글이 이렇게 매집세에 나섰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고요. 네이버는 더 많이 샀습니다. 네이버는 13% 가량을 330만 주 가량의 주식을 이 기업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구글과 네이버는 정말 유능한 그런 검색 인터넷 포털인데 이 기업도 인터넷 관련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인터넷 기업을 알아보는 거죠. 그래서 엄청난 성장성을 예상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기업을 보시면은 이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이게 예전에 적자일 때도 있었어요. 한동안 있었지만 굉장히 좋아져가지고 지금 순이익률도 좋아지고 있고 이렇게 12%, 13% 이렇게 좋아지고 ROE 자기자본 이익률도 좋아지고 ROA도 좋아지고요. 부채는 50%밖에 없습니다. 빚이 별로 없기 때문에 부담 없게 경영하고 유보율은 2,300%로 굉장히 현금 흐름이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은 재무 구조상 굉장히 안정적이면서도 성장성이 있는 그런 회사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현재 그 고점 대비 굉장히 저렴한 구간입니다.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현재는 이 구름대를 돌파하기 직전이다. 그래서 위로 크게 올라서려는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종목을 굉장히 모멘텀이 구축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하루라도 빠르게 좀 잡아 보셨으면 좋겠어요. 200만 고객사에서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고 있고 구글과 네이버가 탐내고 있고 계속 지분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성장성은 더 놀라울 것이다 보고 여러분들 이 종목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에 여기 들어오셔서 바로 종목을 빠르게 좀 받아 가셨으면 좋겠다. QR코드로 들어오시길 권장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글과 네이버의 애정을 받고 있는 종목이라고 합니다. 이 차트적 관점으로도 고점 대비 굉장히 저렴한 구간이라고 하고요. 또 네이버가 1,105억 원가량의 대량 투자를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구글도 탐내는 이 히든 종목 계속해서 나도 탐난다, 나도 가져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저희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 QR코드 휴대폰 카메라 켜고 가져다 대시면 저희 무료 가입방으로 바로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가 뜨고 무료 가입방 입장하시면 히든 종목명 받아가실 수 있고 또 자세한 포트폴리오까지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이 기회 놓치지 말고 꼭 받아가시길 바랄게요.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과 하락을 보장해드리진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밤 11시에 또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